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바로 최적화,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기술 효율성 이런 걸 넘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관점.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기술이나 방법론 그 자체보다도 어디에 우리가 집중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 게 먼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 속에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통찰, 그걸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바로 이 질문인데요. 그래서 무엇을 최적화해야 하는가?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건너뛰면 진짜 시간이나 노력이 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질문부터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이 논의를 통해 자료가 말하는 최적화의 본질을 좀 이해하고 또 당신의 상황에 맞게 이건 적용할 실마리를 찾는 거.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좋아요. 그럼 첫 단계, 무엇을 what 최적화할 것인가? 자료 보니까 큰 목표, 그러니까 GWhat부터 정하라고 하던데요. 네, 지와 예를 들면 업무 이메일 처리 시간 단축, 아니면 개인 학습 효율 극대화, 이런 좀 포괄적인 방향 설정. 근데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크고 추상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자료가 강조하는 게 그 지왓을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작은 조각들, 그러니까 specific what, SWAT로 잘게 나누라는 겁니다. 아, S와지요? 작은 조각들. 네. 예를 들어 업무 이메일 처리 시간 단축, 이게 지왓이라면 SWAT은 불필요한 뉴스레터 구독 취소하기, 아니면 자주 쓰는 답장 템플릿 만들기. 아, 네네. 하루 중에 이메일 확인 시간 정하기.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 자동 분류 필터 설정 같은 것도요. 그렇죠.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각 SOT별로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걸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해요. 그렇군요. 자료에서도 말하듯이 뭘 최적화할지 이걸 제대로 정하는 게 어쩌면 전체 과정의 절반 이상일 수도 있어요. 와, 절반 이상이에요. 중요하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SOT 목록을 쭉 만들었어요. 그럼 눈에 보이는 개선점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네, 많겠죠.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 어? 이걸 다 해야 되나? 뭐부터 해야 되지? 이거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 왜? Why? 이걸 먼저 최적화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선순위 설정 문제로 넘어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목록만 그냥 잔뜩 있다고 해서 효율적인 최적화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바로 이때 자료에서 나오는 멀티브랜치 분석이라는 게 좀 유용해집니다. 멀티 브랜치 분석이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쉬워 보이는 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각 SO2 항목을 여러 기준으로 다각도로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용 절감 효과, 아니면 시간 절약 효과, 또 업무 품질에 미치는 영향. 아, 실행 난이도 같은 것도 있겠고 어쩌면 동기부여 수준 이런 것까지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는 거죠. 아까 이메일 예시로 다시 가보면 답장 템플릿 만들기는 처음에 좀 노력이 들어도 장기적으로는 시간 절약 효과, TI,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반면에 자동 분류 필터 설정 같은 건 좀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분석을 통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거, 이걸 찾는 게 핵심이라고 말해요. 이걸 개선했을 때 진짜로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까?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인 거죠. 멀티 브랜치 분석. 이거 되게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자, 그럼 이제 무엇을 what 할지 그리고 왜 why 해야 하는지 이게 명확해졌어요. 그럼 마지막 퍼즐 조각은 어떻게 how 최적화할 것인가 이거네요. 네, 마지막 단계죠. 이제 진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한 단계인데 자료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나요? 네, 좋은 실행 전략의 조건으로 자료가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간단하고 좀 명료해야 한다. 둘째는 바로 실행 가능해야 한다. 네. 셋째는 투입 대비 효과, 그러니까 가성비죠. 이게 커야 하고,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좀 적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간단 명료, 즉시 실행, 효과, 부작용 최소화 네 가지네요. 네, 아까 예시로 든 답장 템플릿 만들기, SSOT. 이걸 어떻게 how 할 거냐 생각해 보면 자주 쓰는 문구 5개만 일단 만들어 보자. 간단, 즉시 실행. 아, 작게 시작하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동료랑 템플릿 공유해서 피드백 받기, 효과 증대.
아니면 주기적으로 템플릿 업데이트하기, 지속성. 이런 게 구체적인 하우가 될 수 있겠죠. 다른 예시는 없을까요? 뭐 개인 학습 효율 극대화, GOT 이런 거라면? 하우로, 뽀모도로 기법 활용하기, 구체적 방법. 아, 뽀모도로. 네, 아니면 뭐 스마트폰 알림 끄기, 방해 제거. 또는 학습 시작 전에 한 5분 정도 명상하기, 준비 단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료에서는 특히 처음에는 좀 작고 쉬운 하우부터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변화를 꾸준히 측정하고 예를 들면 이메일 처리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학습 분량을 얼마나 끝냈는지 그 결과를 기록하는 실천적인 측면. 이걸 강조합니다. 아, 측정하고 기록하는 거. 네, 너무 복잡하게 계획 세우면 오히려 시작하기 어렵다는 그런 경고 같은 것도 덧붙이고요. 결국 성공적인 최적화라는 게 그냥 열심히 이게 아니라 자료가 딱 제시하는 것처럼 what, 무엇을 구체화하고 why, 왜 이걸 우선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고 그리고 how, 어떻게 실행할지 전략을 세우는 거. 이 명료한 사고 흐름을 따르는 게 핵심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탐구의 마지막은 당신의 몫입니다. 네, 당신의 일상이나 업무 루틴 속에서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이 what, why, how 프레임워크 있잖아요. 이걸 적용해 볼 만한 아주 작은 영역 하나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거창할 필요 없이요. 네, 전혀요. 그냥 이번 주에 당장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당신만의 작은 S워트 하나. 그걸 한번 발견해 보시고 왜 그게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딱 한 단계만이라도 구체화해 보시는 거죠. 네. 이것이 오늘 저희 논의에서 당신이 가져가실 마지막 질문이면서 또 어쩌면 당신의 작은 변화를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